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대학교. 오늘 이곳에서 특별한 토론회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바로 국가미래전략원이 개최한 공론장의 왜곡과 정치 양극화에 대한 토론입니다. 최근 사회 문제로 떠오른 디지털 플랫폼 속 가짜뉴스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인데요. 행사를 주최한 국가미래전략원은 어떤 곳인가요? 예,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은 이름 그대로 국가의 정책, 그다음에 국가의 비전, 그다음 미래 우리 사회의 방향, 실제로 정말 사회 각 영역에서 정책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연구가 필요한 그런 모든 부분들을 그 서울대학교의 지적 역량을 모아서 대비하고 대안을 제시해주는 그런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 주제는 공론장애 왜곡과 드디어 본격적으로 토론회가 시작됐습니다. 유튜브 정치와 가짜 뉴스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원장 강은택입니다. 최근 디지털 미디어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정보의 생산과 유통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 혁명은 우리에게 전례 없는 수준으로 정보에 대한 접근과 소통의 가능성을 열어주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도전 과제들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를 비롯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가짜뉴스와 허위 정보는 건강해야 할 우리의 공론장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론장의 왜곡은 결국 정치적 불신과 대립을 증폭시켜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더욱 악화시키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참석하신 전문가분들의 다양한 시각과 통찰을 통해 우리 사회가 더욱 건강한 공론장을 구축하고 미래지향적 방향을 설정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이제 한국 민주주의가 위기를 겪었습니다. 공론장의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이제 정치적 커뮤니케이션, 소통과 관련이 있는데, 이게 정치적 양극화를 이끌고 있고 또 극단주의 정치를 선동하거나 조장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서 대화와 소통을 통한 어떤 합의의 도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정치의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돼서 이번에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윤성민 교수의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사전적으로 정의에 부합하는 게 유튜브가 표현의 자유를 신장시켰고 그것은 민주주의의 핵심이라는 점에는 이미 부정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법률상 언론으로 분류되지 않아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청구가 어렵고 피해자 구제 절차가 미비합니다. 근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회적 환경 및 정치 권력을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각종 루머, 괴담, 거짓 정보 내지 음모론적 주장들을 걸러내고 사실을 밝혀온 주체는 바로 언론입니다. 그래서 언론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 그리고 언론인들이 제 역할을 한다면 바로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위기는 없는 것입니다. 일단 발표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이어서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한정훈 교수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이게 유튜브 사용자들이 댓글을 몇 개의 채널에서 남겼는가, 최초의 측정 시점의 아이디가 얼마의 기간 동안 계속 활동을 하고 있었는가, 댓글을 몇 개나 남겼는가,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얼마나 이 사람들이 편향적으로 이용하고 있는가를 살펴본 겁니다. 이게 지금 당시 2019년에 다성향의 채널이라고 생각했던 세 개의 채널이고요. 다음이 우성향의 채널이라고 생각하는 세 개인데 거의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유튜브를 이용하는 현황으로 보면 우파 성향의 채널을 이용하는 사람 수들은 늘어나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우파 성향의 채널에서만 이렇게 옮기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관찰됩니다. 유튜브를 많이 이용해서 자기가 극화가 되려고 하면 좌파 채널들을 많이 봤으면 자기가 더 작용화돼야 되는데, 이 작용화에 해당하는 이 파란색, 이게 오히려
줄고 있고 유지된 사람보다는 훨씬 더 적게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떤 패턴이 관찰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유튜브를 보는 것과 작용화된 것과는 유의명 관계에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보수 집단은 그런데 오히려 좌파 채널을 많이 보면 보수 집단이 우경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약간은 역설적이죠. 좌파 채널을 많이 봤으면 좌경화돼야 될 텐데 오히려 우경화되는 비율이 더 높아지는 이런 상태다. 이건 아마도 애초에 우경화 우파인 사람들이 좌파 채널을 보면서 뭔가 다른 행동을 하는, 그러면서 그 다른 행동을 하면서 더더욱 더 우파가 되는 이런 경향성을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아마 자기가 극단적인 우파라고 속하는 사람의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테고, 그 가운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우파 채널만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조금 더 극단화되는 이런 상황이 현재 한국 사회에서의 유튜브 채널의 이념 성향과의 관계 정도이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희들의 발견입니다. 이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준비한 발표가 끝나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는데요. 이어서 각 분야 전문가의 본격적인 토론이 시작됐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진용훈 교수님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뉴스 자체가 그냥 사람들은 일종의 인문학 콘텐츠라고 생각해요. 인문학이 아니라 그냥 예능 콘텐츠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짜 뉴스를 해가지고 만약에 가짜 뉴스를 보냈다가 들키면 옛날에 처벌을 받았잖아요. 처벌을 받는 게 아니라 보상을 받습니다. 그동안 네가 우리한테 듣고 싶은 얘기를 해줘서 고맙다 해서 후원금을 보내는 이런 현상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뉴스를 뉴스로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엔터테인먼트가 돼가지고 모든 게 엔터테인먼트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신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가짜 뉴스라는 걸 믿어서 속는다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팩트는 만들어질 수 있다. 우리 모두 같이 노력하면. 그러니까 나부터 믿고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을 믿고 한다는 게 거짓이다 그러고 사실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가사의 형식의 구별 자체가 삐어지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뢰도라는 것이 사실은 호감도고, 그런 차원에서 이 사람이 단순히 가짜뉴스에 숨는다라는 이런 결론을 내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가 이제 김대석 의원인데 말씀 처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재석입니다. 제가 그 유튜브에 어떤 실을이라고 할 때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튜브가 왜 정치에 악영향을 주느냐라는 걸 따져봤을 때 우리는 계속 가짜뉴스에 대한 얘기가 없지만 가짜뉴스가 정말 심각할 정도로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여기서도 알고 계신 부정선거당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정말 많은 우리 당 지지자분들이 부정선거를 믿고 계시거든요. 믿는 데서 그치면 괜찮을 때 어떻게 나가냐면 투표를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질서하고 왜 투표를 하냐. 이런 결과가 왜곡되게 되죠. 두 번째는 내가 제 표현인데 그 관음적 유튜브가 있습니다. 관음적 정치적 유튜브들이 있는데 이게 어떤 부작용을 낳게 여야가 예전에 진보 보수가 24시간 링에서 싸우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협치하고 오는 것은 때로는 언론 바깥에서 인간 대 인간 관계로 풀어야 되는 영역들이 제법 많을 때 이 관음적 유튜브가 사실상 24시간 365일 국회에서 돌아가게 된다면 제가 허심탄회하게 민주당 의원님이랑 뭔가를 이야기하고 싶어도 눈치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저거 봐라, 저럴 줄 알았다. 이 얘기가 강화되기 때문에 사실 이 관음적 유튜브의 형태도 저는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요즘은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정서성을 자극한 그러한 뉴스들이 훨씬 더 주목도를 끌게 돼 있고, 또 정치적 인기나 지지도에 의해서 정치적 운명이 좌우되는 정치 집단에게는 지속적으로 그렇게 정서를 자극한 가 있는 뉴스들을 생산하고 확산시키려고 한 그런 유혹, 이런 것들이 지금 여전히 우리 사회의 통합이나 조화로운 사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잡는 길을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많이 제안해 주실 거라고 보고요.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디지털 공론장이 파괴됐다라고 하는데 뭐
바로 그 이견을 다시는 분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유튜브에 의존해서 뉴스를 읽는 가동률이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고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뉴스를 보게 되는 일이 높아지겠죠. 앞으로 점점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보는 뉴스를 신뢰할 만한가? 라고 물으면 신뢰할 만하지 않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 당신이 그 채널을 볼 때 그 채널을 진행하는 그 출처를 확인하고 보느냐라고 하면 확인하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알면 말고 기면 좋고 진중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팩트를 확인하겠다라는 의지보다는 속 시원한 뭔가 사이다 맛을 맛보인다 이렇게 소개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여튼 토론을 마치고 청중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좀 많이 한국 언론에 대해서 불신하는 일인 게 많이 기획이란 말도 있고 그러잖아요. 왜 그런지 그게 좀 학자로서 한국 언론 어떻게 평가하실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절대 그 무엇도 그 언론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도 기레기, 언론이 편향적이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많이 하니까 내 생각이 틀렸나 싶어서 현장에 들어가서 5개월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언론은 굉장히 애써서 항의는 있지만 분명한 어떤 팩트를 확인하고 있었고 팩트에 기반한 건강한 논조를 육함하고 있었고 끊임없이 그것도 의심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물어가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저널리즘을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종이신문을 지키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온라인으로 넘어가야 할 수 있고 종이신문이 실명 유튜브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할 날도 그렇게도 가약하지만 최소한 그런 류의 저널리즘적 그 노력은 지켜야 하고 또 지켜주리다라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매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그냥 서로 불신하고 싫어하고 많은 이들의 열띤 관심 속에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사회를 더 촉진하고 더 강화하는 것. 대한민국이 어려운 역경을 딛고 성공해 왔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좀 성장이나 발전이 좀 주춤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은 이제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 사회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 대안과 또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논의하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주는 그런 노력을 계속할 생각입니다. 디지털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무분별한 뉴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고 올바른 정보를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